자, 우리 시그마 하베기호 부분인데 쭉 진행 싹 다 하고 어디 갔어? 여기 11, 12 제외합니다. 오케이? 군수열 수능이 안 나오고 11번 라인도 사실상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상 10개 라인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뒤쪽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이 현재 또한 마찬가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7개까지 그대로 활용 제외하고 이쪽 라인들도 수학적 귀납법을 뭐 따로 정리할 거는 없어서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하고서 7개까지 해가지고 오늘 17개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개수가 그러니까 숙제 공부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밀려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정리가 다 안 돼도 괜찮으니까 지금 확인하는 형태는 어쨌건 간에 화요일날 정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여유를 좀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수투도 어쨌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요건 끝내야 됩니다. 이건 끝낼 수 있고 오늘. 자, 지금 하베기호 시그마라고 나와있지만 뭐 유형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시그마가 나오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정도인데 시그마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딱 간단하게 딱 두 가지야. 하나, SM-SM-1이 일반항이 나온다는 조건 하나, 그리고 둘, 직접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빼놓을 수 없어 솔직히. 아직 산모를 아직 안 본 상태인데 이게 뭐 수시가 어떻게 됐고 교육과정 마지막이고 뭐 백날 무슨 얘기 해봐야 이제껏 정상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는 어쨌건 간에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데 굳이 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의 선택지도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수학에서 어쨌건 간에 점수를 등급이 올라가고 점수를 더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원래 맞는 거 다 맞추고 2문제가 더 맞으면 되거든. 뭐 좀 더 3개가 더 맞으면 더 안정적이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수열인 것 같아. 근데 시그마가 나온 문제인데 얘가 무슨 문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간단해. 그거 나열해서 뜯어보라는 거야. 함수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운 단계거든. 근데 그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자, 눈앞에 시그마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쯤이면 사실 연습이 좀 꽤 돼 있고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천천히. 자, 시그마가 나왔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줘? 1, 2, 3 대입해서 나열해 줍시다. 1 그대로 대입하면은 A1 더하기 A2 2 대입하면 A3 더하기 A4 AU 더하기 AU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3세판 3개는 넣자. 더하기 땡땡땡 n을 집어넣은 값은 2n-1 더하기 a의 2n이 되면서 n제곱 더하기 3n의 값이 결과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재밌는 거 하나는 펼쳐진 거는 하나로 시그마로 뭉쳐주시고 시그마로 뭉쳐져 있는 거는 펼쳤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좋거든. 펼쳐져 있는 거는 묶는 건 펼쳐주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대로 달라져. 이 더하기 땡땡땡 나온 전체 나열된 형태를 한번 하나로 묶어볼게 이번에.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일반항 AK의 형태가 돼. 그리고 이 결과가 n제곱 더하기 3n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같아지려면은 여기 끝에가 같아야 되니까 n이 몇이면 돼요? 5면 돼. 됐지? 그래서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5, 25 더하기 5, 35 더해주면은 40이 되겠지. 됐지? 이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이 시그마 자체를 왜 이렇게 양념치킨 냄새가 나지? 해주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뿅뿅뿅 A10까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또한 같아지려면 n의 값이 5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를 막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내내 얘기했잖아 수원하는 동안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디테일링 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약간 그 선택지를 빨리 기억하는 게 포인트야. 근데 변하지 않아. 시그마는 SM-SM-1이 한 20%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열이야. 나열 안 하고 풀 수 있으면 더 좋지. 그게 더 빠르겠고. 근데 못 푸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게 진짜 신기한데? 왜 양념치킨 나한테 나와? 양념치킨 먹고 왔다. 저 비슷한 거 먹고 왔어요. 뭐? 몰라요. 근데 양념이 있긴 있어요. 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치킨인가? 어? 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그게 쥐가 먹은 것도 뭔지 모르는 게 뭐야? 아니 진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데? 해봐. 떡이 있었고요. 떡, 고기가 있었어요. 고기. 무슨 고기? 모르겠어요. 야 무슨 고기인지 모르면 어떡해. 아니 최소한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돼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 치코바. 지코바? 그런 거 같아요. 매운 거지. 그럼 아니 닭고기랑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구분을 못 짓는 거 좀 그렇잖아. 아니 그게 이- 그리고 뭐가 있었어? 없었어요. 이게 너희는 뭐 사실 뭐 이런 막 뭐 엔게이지 수 이게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쓰는 돈에서 이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엔게이지 수라고 얘기하거든. 들어봤지? 영어 지문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뭐 그런 걸 생각할 시기는 아니잖아. 아직 나이가 뭐 부모님이 해주는 거 먹으면 되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뭐 불경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에서 많이 해먹는 것들을 많이 한대. 근데 외식비가 진짜 오르긴 했어. 우리 가족들도 우리 딸들 먹어봐야 애기들이 얼마나 먹겠냐 사실. 나도 심지어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표현하면 돼. 우린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은 거의 한 3분의 1이 남아. 넷이서 먹어도.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애들이 먹긴 하는데 튀긴 거 잘 안 주려고 하니까. 아무튼 근데 비싸긴 비싸더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해먹는데 그 지코바도 이렇게 먹잖아. 이거 집에서 해먹는 거 이름 뭔지 알아? 지코바라고 하는 거 몰라? 집에서 해먹는다고? 이게 해먹어 봤다 실제로? 해먹어 봤는데 비슷해. 근데 뭔가 계속 양념치킨 냄새가 나. 아무튼 맛있지. 자 봅시다. 자 등차 수열에서 뭐 3번장과 8번장이 각각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중요하게 가져갈 요소들이 여기 좀 있어. 자 뭐냐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0까지 일반항을 A의 2K 마이너스 A의 2K 빼기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자 봐봐.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열이 각각의 일반항에 맞춰가지고 쭉 나열이 된 여러 항들 중에 중간에 어떤 K번째가 있고 K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이거를 다음 번째 항에서 전 번째 항을 뺐을 때 일정한 값만큼 계속 차이가 나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조금 편하게 배우려고 얘들아 같은 차이를 보이면 돼 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뿐인 거지 정확한 수학적으로의 증명, 정의는 이게 맞아.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주어진 문제가 등차 수열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K가 1부터 200까지 시그마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 얘를 정리했더니 A의 2K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A의 2K번째 항에서 2K 전번째 항을 빼주면은 등차 수열은 당연히 뭐밖에 안 남겠어? 공차밖에 안 남겠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결의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테마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율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볼게.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라고? 등차 중앙. 뭐야?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좁혀지면서 이렇게 더해지는 게 같다고. 그렇지? 이게 제일 비중이 높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 뭐 했어? 첫항과 공차를 첫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여서 계속 올라간다. 첫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 첫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 첫항이 음수고 공차가 음수. 그렇지? 실제로 계속 많이 사용이 되는 형태야.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다면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 뭐 이것만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것들의 종류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 문제가 중요해. 우리가 계속 만났던 교재이기도 하고 계속 그걸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썼던 교재에서 했던 것들이 어차피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수능을 내고 그게 또 다시 내려와서 이런 문제들이 자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대충 볼 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세 번장에서 여덟 번장으로 넘어가면은 OD만큼이 커져야 될 텐데, 됐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 A 플러스 2D가 2, A 플러스 7D가 마이너스 8이니까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D가 10, 공차가 마이너스 2겠고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였다는 걸 볼 수 있겠네. 계산하시면은 뭐 마이너스 400은 손쉽게 나와지겠죠. 너무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은 알고는 있어야 돼서 조금 설명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11일인가? 10일인가? 11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11일인가가 매월 그 KFC에서 치킨 나이트라는 걸 하거든. 치킨 나이트. 이거를 하면은 우리 여기 이 동네는 KFC가 없잖아. 그 얘기 했나? 옛날에 파리바게트 여기가 KFC였다고. 파리바게트 여기가 KFC였고 여기 밑에 새마을금고 자리가 여기가 롯데리아였거든. 여기는 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는 줄 엄청 많이 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초록마을로 바뀌고 롯데리아 이제 저쪽으로 이사 갔다가 또 이사 막 많이 가고 이랬는데 아무튼 KFC 치킨 나이트라는 걸 하는데 치킨이 내 기억으로 기억이 안 나네. 3,500원인가? 한 조각에? 4,500원인가 이런데 치킨 나이트를 하면은 1 플러스 1을 해. 아마 3,500원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 조각이 1,700원인 거야. 이게 비싼 듯 해 보이는데 KFC 치킨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커. 되게 커. 그래가지고 아마 4조각 정도로 분리되거든. 날개 그리고 닭다리 그리고 닭가슴살 그리고 그 싸이버거에 들어가는 넓적다리살 이렇게 딱 4종류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2개를 되게 좋아하고 얘 둘 중에는 사실 얘를 좋아하거든. 닭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3조각을 만약에 시키면 혹시 다리 빼주면 안 되냐고 하면은 이렇게 쳐다보고서 빼줘. 다리를 넣어달라는 건 안 해주는데 다리를 빼달라는 건 해주더라고. 근데 나도 몰랐네. 다리 빼고 주면 안 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이거 되게 좋아. 11일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치킨 2만원어치 시키면은 진짜 이만큼 와. 왜냐면은 3,500원이었다고 정확하진 않은데 3,500원이었다면은 몇 조각이야? 6 시키면은 6, 38, 6, 5, 30, 2만 1,000원이지. 그럼 2만 1,000원에 12조각이 오는 거니까 12조각이 오면은 대충 한 마리 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니기는 하지. 근데 이게 치킨 나이트가 1 플러스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저렴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유성에 하나 있고 둔산동에도 하나 있거든. 둔산동 아마 이게 배달이 될 텐데 유성 거기 가잖아. 줄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퇴근길에 그냥 그거나 사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문을 예를 들어 해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어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플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가. 그럼 여기서 가는 시간이 한 또 15분 걸리고 내가 뭐 지하 내려가는데 5분 걸리고 하면 2, 30분 걸릴 거 아니야. 저번에 그래도 가서 10분을 기다린 거야. 20분 정도의 전에 예약을 해놓고서 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거기 직원이 주문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주문하시면 1시간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해줘. 이거 하느라
아우.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치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삭바삭한 치킨은 아니야. 좀 약간 몽글몽글. 근데 심지어 나는 바삭한 걸 별로 안 좋아해. 그 나한테는 최고인 거야. 왜냐면은 다리살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걸 빼주기도 하지. 그리고 막 그게 돼 있지. 아 치킨 먹어야겠어. 자, 공식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공식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쓸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K 공식 뭐다? 뭐분해? 자, 그런데 봐봐.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시그마 K에 대한 공식을 못하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래 공식을 외울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어? 맞지? 그런데 봐봐. 첫 번째 공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랑 매우 연관이 있어.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뭐야? 뭐분해? 이것도 못하면은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건데 2분의 뭐 곱하기 항의 개수 곱하기 뭐 더하기 뭐? A1 첫 번째 항 더하기 A-1 AN 마지막 항입니다. 하나 더 쓸게. 긴장 좀 해야 돼. 이거는 쓰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 이 등차 수열합, 등비 수열합 이런 시그마 기본 연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기본적인 연산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그치? 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야. 많이 와전되긴 했지만 아직도 문제 스타일은 솔직히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거냐면 교육 과정에서 공부한 걸 토대로 이 문제를 생각해서 풀 수 있냐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미 기술을 익혀버리면 더 쉽게 푸는 형태로 가서 약간 원래의 의도랑은 좀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따질 건 아니니까 그건 제외하자고.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차피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맞다는 거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읽어. 그럼 원하는 지시사항이 있을 거야. 각 단원별로.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대로 뭔가 있을 거고 지수로그는 지수로그대로 뭐가 있을 거야. 절대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을 물어볼 것뿐이야. 자, 근데 왜 이 얘기를 빼놓고 하냐 수열을. 수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각함수 얘기를 할 거야? 지수로그 얘기할 거야? 안 해.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야. 단원 자체가. 수열에서 물어보는 거 해봐야 자연수, 정수 뭐 이런 것밖에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개념을 확장을 못 시키니까 어차피 개념을 확장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할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니까 막 꼬아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누군가는 나 이거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픽픽픽 해봤는데 돼. 그럼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배 아프겠냐고. 풀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알려고 해야 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줘. 잡잖아. 다음번엔 할만해. 나도 이제 그 역할을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등비수열합은 어떻게 구해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 봐봐. 등비수열의 합도 당연히 중요하고 등차수열의 합도 중요해. 근데 최소 몰라도 얘는 이해하자. 근데 봐봐.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 더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K인 이 시그마 형태의 계산 결과는 분명 1 더하기 2 더하기 뺑뺑뺑 N까지 더한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항이 몇씩 커졌어 지금? 1씩 커지는 등차수였던 거잖아. 그럼 이걸 합하면 등차수의 합의 공식을 써도 된다는 거야. 뭐 분의?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N개. 그리고 뭐 더하기 뭐?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당연히 외우는 수준에도 도달을 해야 되겠지만 외우지 않았더라도 얘로 만들어주는 형태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재밌게도 얘 하면 얘는 좀 할만해. 얘 뭐 분해? 뭐 분해? 6분해. 그대로 불러.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해?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해버려? 더해버려. n 더하기 n 플러스 1하면 뭐야? 끝. 됐어요? K세제곱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연산은 당연히 3K-2의 전체 제곱 빼기 3K에 대한 전체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하겠고, 됐지? 그럼 정리해주면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에서 9K제곱을 빼니까 얘네들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리고 지금 뭐 최근 트렌드는 아니기는 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12K 더하기 4 K라는 문자 기준으로 1차식이 됐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공차가 마이너스 12.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 근데 뭐 이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현재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시그마 K, 시그마 4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건데 뭐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외워요 좀 제발. 이거 외우는데 시간 소비하라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그치? 제발 끝에까지 좀 보십시오. 알겠죠? 예전에 아는 동생이 슈프림 치킨 뭔지 알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치킨 이렇게 흰색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 그 화이트 소스인가 해가지고 그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닌가 거기서가 아니었나? 내가 데리고 갔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집이 또 유독 저기 지금 없어졌는데 둔산동 처갓집 치킨이 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맨날 1층은 좀 추워 보여가지고 겨울에 이제 2층만 올라가서 심지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걔 두 친구랑 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끝나면 시간이 좀 늦으니까 걔도 할 거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거기가 되게 알바생분이 되게 예뻤거든. 근데 얘가 계속 거기 치킨 또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 꼭 그래서 이 정도면은 치킨이 먹고 싶은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진짜 가서 치킨만 열심히 먹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눌러서 뭐 저 혹시 뭐 전화 뭐 이런 것도 없고 참 아직도 미스테리야 지금. 근데 얘랑 꽂혀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딱 있어. 몇 개 보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양념치킨 1등부터 이렇게 막 순위를 매겨주는 게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도 페리카나나 뭐 이런 치킨 양념들을 어릴 때부터 먹어왔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몇 개 이제 나도 좀 양념치킨류를 되게 좋아하거든. 후라이드 종류보다는. 근데 보면은 확실히 양념치킨은 뭐 내 기호니까 슈프림 치킨이 1등인 것 같고 그 어니언 치킨 있잖아. 어니언 치킨 뭔지 알지? 양파 이렇게 한 다음에 하얀색 소스 얹어주는 거. 집에선 잘 시켜 먹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알아? 근데 이거는 1등이 어디냐면은 교원파당이야. 교원파당.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않아? 근데 심지어 여기는 싸. 이게 둔산동에 아마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거든. 술집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술집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싼지를 표현을 해줄게.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이 어니언 치킨 얘가 그 양파 위에 이렇게 흰색 소스 이렇게 딱 뿌려주는 건데 그 소스가 어디를 가도 그 맛을 못 따라가.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어디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음날 갔어. 다음날 갔는데 내가 문제인가? 잠깐만 나 되게 또 많이 갔네. 그렇게 먹었는데 맛있어서 그 다음날 안 가고 다음날 또 갔어. 그리고 한 달 동안 진짜 한 6번, 7번 이 정도 간 것 같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 맛이.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가 어느 정도로 싸냐면은 이게 반반 치킨이 있을 거 아니야. 반반 치킨을 이렇게 시켰어. 어니언이랑 양념을 이렇게 2개를 시켰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주문이 잘못 들어갔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맨 처음에 먹어. 그 먹다 보면 야 우리 반반 시키지 않았어? 근데 이게 나온 거잖아. 야 맛있으니까 그냥 먹어 하고 있으면 좀 이따가 하나가 더 나와. 그러니까 이게 치킨 양이 좀 많아가지고 원 플러스 따로, 그러니까 원 플러스 아니라 뭐라고 하냐, 반반 치킨 따로따로 준 건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 마리인 줄 알아. 그 정도. 그 정도인 거지. 아 치킨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러시지? 근데 야 이거 몸에 안 좋아 치킨 많이 먹지 말고 막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 근데 이게 솔직히 요즘은 좀 약간 바뀌었어. 트렌드가 반대야. 지금 많이 먹어놔 나중에 못 먹어. 쌤도 이렇게 막 일주일에 2번 3번 먹던 사람이 나도 좀 먹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 나 지금은 좀 잘 먹긴 하는데 쌤의 와이프는 그냥 내가 치킨을 먹은 게 있으면 먹고 아니면 아예 안 먹어. 먹어도 막 뭐 나고 막 이러고 막 속도 막 그렇게 안 좋고 해서 별로 그냥 그걸 안 좋아해. 그래도 젊을 때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먹었는데 확실히 그냥 본인은 그걸 못 먹겠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라. 나는 그나마 건강한 편인 거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얘기하면은 그 연예인들 보면은 동창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막 이런 거 봤어? 이병헌 동창회 하는데 혼자 저기 뭐 다 어른들 이렇게 껴있는 그런 느낌처럼. 근데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막 연예인처럼 관리가 돼서 내 친구들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니라도 쌤이 직업상 저녁에 일을 하고 햇빛을 안 보잖아. 내가 하루 종일 유일하게 제일 많이 보는 등이 이거잖아. 이비치랑 이비지일 거 아니야. 내가 하루 종일 이거에도 탄다고는 하더라. 근데 이거를 탄데 옛날에 내 친구가 집에 불 꺼놓기를 뭐하냐고 물었더니 이것도 형광등 선 탄다고 여자애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 타면 이거는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탄대. 아무튼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건 간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니니까 쌤도 그래도 피부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 그래도 이게 이런 노화나 이런 게 좀 덜한 편이야. 니네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어른이니까 그 기준점이 없지만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딱 느껴. 야, 니네는 중요한 건 먹을 수 있을 때 치킨을 많이 먹어놓자. 그거 이상하긴 하지만 자 5번 당연히 안 나옵니다. 6번, 7번 안 나와. 근데 시그마를 좀 자연스럽게 다뤄보기 위해서는 연산을 어느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 내내 얘기를 하잖아. 개인적인 추천은 한 문제를 반복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 그럼 니네가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는 게 사실 확실히 더 깔끔하니까 그렇게 내는 것뿐. 자 다음 줄 한번 써봅시다. 시그마 7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 K니까 2분의 M 곱하기 M 더하기 1이라고 일단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리고 그대로 앞쪽으로 2분의 1 밖으로 빼주고 M이 1부터 7까지 일반항은 M제곱 더하기 M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앞서서 그대로 2분의 1 시그마 M제곱 먼저 해봅시다. M제곱 공식은 그대로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2이 더한 거.
다시 한 번 더 더하기 시그마 n 부분도 똑같이 2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연산 정리 마무리는 따로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수능을 보던 시절만 해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나 5번 뒤에 있는 7번 이런 타입들의 문제들 뒤쪽에 있는 내가 오늘 생략하려고 하는 등차 곱하기 등비꼴 군수열 이런 것들이 트렌디한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변했어. 그래서 내내 얘기하지만 등차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시그마를 요구하고 다루는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연습까지는 좀 진행을 하라고. 그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체크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까지는 솔직히 안 나. 나도 압박은 주기는 하겠지만. 자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더하기 땡땡땡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시그마로 바꿔주자. 자, 시그마 K를 1부터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맨 첫 번째 항부터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15 곱하기 1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일반항을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면서 15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펼쳐져 있는 연산 결과를 시그마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 시그마를 펼쳐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 이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안쪽 정리 한 번 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일반항 K제곱 더하기 K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공식이 앞쪽부터 6분의 15 곱하기 16 곱하기 31 플러스 2분의 15 곱하기 16 계산하시면 되겠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자, 이번에도 더하기 땡땡땡 나와져 있는데 자, 일반항 자체가 1, 3, 5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앞쪽에 일반항은 홀수 2K-1로 표기할 수 있겠고 뒤쪽에 곱해진 값은 N-K 플러스 1이라고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 번째에 n을 넣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저런 거 할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수열인데 정보를 요만큼 줄 테니까 한번 유추해봐. 요런 게 지금 현재 문제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확률은 낮아.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다뤄봐야 돼. 그래야 쓸 수 있어. 시그마가 나열한다는 건 알지. 근데 나열해본 친구들이 나열을 하는 거지. 나열하는 건 아는데 백지 상태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데. 백지 상태가 무서운 거는 니네가 할 게 없어. 한자도 못 쓰는데 어떻게 정답을 내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K 제곱 됐죠? 플러스 K 플러스 2K니까 플러스 3K 이상한데? 하나 더 있어. 여기 있다. 플러스 2n이 있으니까 2n 플러스 3k 그리고서 마지막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연산 여기다가 정리 다시 한번 해주면은 자
한 번 더 정리할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고, 다음 줄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K제곱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줄 공식도 그대로 써보면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마지막은 그냥 n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원래 여기서 정리를 해주기 위해 분모를 다 통분을 해주거든. 6으로.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모두 다 공통인 친구를 묶어서 정리하는 식이야. 직접 전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멈출게 일단. 알겠죠? 여기서 이것까지 다 바라는 건 아니니까 시그마를 이 정도까지 다뤘으면은 괜찮습니다. 공식 정도만 쓰고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더. 자, 8번. 자, 뭐예요? 시그마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우리가 수능 볼 기준 때도 무조건 나와. 이건 절대 변하지 않거든.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AK일 때 N제곱 빼기 N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를 뭐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SN이라고 이해를 하자. 그리고 SN이 나면 우린 뭐를 할 수 있다? SN-1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럼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빼준 SN-SN-1은 n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n이 없어지니까 2n-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2n-2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 근데 뭐 끝난 게 아니지만 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각 단원별로 뭐 지수로그를 할 때는 연산 한 줄 한 줄 자꾸 써. 그리고 지수로그 절대 어렵지 않아. 역함수 얘기만 나올 거고 절대 무조건 점 얘기니까 쫄지 마.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뭐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라고 계속 나는 자신 있게 매치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데를 해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 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연습은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야. 니네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걸 풀어보면 되는구나. 풀어봤어. 물론 기술적으로 좀 더 딸릴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월달, 6월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시험에 수학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농담이 아니야.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한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문제에 대한 구조들을 알아서 맞추는 문제들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니네 원래 했던 시험 대비가 그게 다야. 그냥 단순해. 여기 시그마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쳐봐. 자, 시그마가 나와 있잖아. 뭐 하기로 했어? 펼치기로 했죠. 그럼 얘는 뭐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야. 아니? 근데 아래 AN이 2n-2라며.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오고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8이 나와. 혹시 다음에 10인가? 맞아, 10이야. 몇씩 커져? 4씩 커졌다고. 더해서 계산하면 돼. 수열은 뭐다? 나열해서
상황 파악하는 거다. 좀 안타까울 때도 있다 사실. 열심히 해보려고 나열을 막 해. 근데 진짜 나열만 해. 그러니까 상황 파악하는 거는 머릿속에 없고 그냥 나열만 하고 그냥 문제를 끝내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 좀 보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부분분수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부분분수 공식이 뭐였습니까? 여기다 쓸까요 한번? 부분분수 공식이 뭐야? 이거 치워주는 소리가 A 곱하기 B분의 1이 뭐야? 뭐분의? 보자. 뭘 아닌 척하고 있어. 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앞에부터 3 빼기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빼기 3분의 1 똑같이 여기도 5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을 착착착 정리해가면 되겠지? 됐죠? 당연한 얘기지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리는 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10번은 설명을 좀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수능은 뭐 내가 솔직히 뭐 동네 학원에서 수업하는 그냥 변두리 학원 선생님이 무슨 뭐 올해 수능을 예측 난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저기 뭐 정승재나 그런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나온 걸 바탕으로 아 이런 게 지금 유행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그지? 근데 내가 보는 수열은 딱 그런 느낌이야 항상.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4등급도 4점짜리를 맞출 수 있고 5등급, 6등급도 1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2등급이 못 맞추었던 문제를 좀 더 접근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역이 딱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수열이라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아떨어지면 그대로 똑같이 풀면 정답은 나오거든. 근데 수열 중에서도 당연히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야. 얘네 얘기를 하지만.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등차 중앙. 그리고 첫항과 공차의 부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몇 번째 항에서 그 전 번째 항을 뺀 게 항상 공차를 만족을 한다는 점. 좀 멀리서 빼면 공차가 여러 개가 빠지겠지. 이런 걸로 규칙성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 맞출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응?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가장 큰 얘기 하나. 백지는 없어. 근데 백지가 없다는 느낌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지고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딱 보면 할 게 있어요. 딱 보면 할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자, 여기 있는 걸 봤을 때 자, 살짝 위치를 조정을 할게요. K가 1부터 40까지 루트 A의 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바로 뒤쪽에 아이고 쏘리 더하기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뒤쪽에다가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를 분모와 분자에다가 곱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분모가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되겠고 분자는
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게 공차됐다 이게 아니야. 이거를 농담 아니야. 보고서 그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를 들고 다녀야 돼. 이게 마지막이야. 뒤쪽에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 문제야 사실상 수열. 뒤쪽에 있는 점화식은 다른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에도 수열 문제 나와서 혹시 등차가? 등차 나왔어. 그러면 중앙? 쌤이 얘기했을 때 이거 첫 항에서 부호 바뀌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두 항의 차가 공차에 어떤 영향을 받나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이 생각을 딛고서 처음에 출발할 때 가는 거지. 연산 여기까지 하면 늦었어. 그 다음에 알아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뭐 알아보는 건 좋은데. 그럼 뭐가 됐어? 공차가 이었으니까 식자체가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일반항이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인 상태가 됐겠지. 이제 뭐 해주면 돼? 얘 나열하면 돼. 얘 나열하면 어떻게 돼? 1넣으면은 루트 A2 빼기 루트 A1 루트 A3 빼기 루트 A2 땡땡땡 루트 A41 하나씩 다 소거해주면 돼. 됐어요? 됐어요? 자, 맨날 이렇게 들은 거 듣고 적는 건 알겠는데.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줄게요. 좋네? 좋네. 자, 11번 같은 경우는 등차 곱하기 등비꼴에 대한 문제인데 아예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기술이 하나가 존재를 해. 양면에다가 등비수열 부분에 대한 공비를 곱해가지고 한 칸씩 밀어서 빼주는 형태인데 하나도 기술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패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군수열이라고 하는 형태, 요거는 안 나온 지 좀 됐어. 그래서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그렇게 나 됐지. 확인해 나는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있었는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 들리지 뭐. 우리 아빠도 그렇게 그랬어. 우리 아빠도.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숫자 돌려주는 과정.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 그대로 설명서가 명확하게 있잖아. n에다가 1, 2, 3을 대입을 하시오 라고. n의 자리에다가 1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A2는 A1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첫 번째 항이 200이니까 그 다음 항은 19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물론 이렇게 생김새를 보고 전 항에다가 계속 4를 빼는 수열의 형태니까 첫 번째 항이 200이고 계속 4가 줄어드는 형태의 등차 수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냥 그거 자체가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익숙한 친구한테 저거를 하나하나 해봐야 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백지만 아니면. 응? 근데 백지를 안 만드는 형태의 풀이 방식 중에 수열 문제들은 나열하는 형태라.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돌릴 수 있게 안 내. 당연히 조금이라도 꽈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통 내는 형태가 an 플러스 1이 an이 예를 들어 홀수일 때는 an이 홀수일 때는 an을 n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정리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계산 결과 an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거든. 대부분 이게 현재 트렌드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특정하게 많지는 않고 근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돌려서 나오게끔 물어보진 않지만 좀 더 뭔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맥락은 동일하다는 거지. 자, 여기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AN 플러스 1이 그 뒤에 나오는 항이니까 인간적으로 한쪽에 양쪽에 2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그대로 첫 번째 항부터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을 해서 6개만 수집하면 되는 건데, 그치? 자꾸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숫자를 나열을 해주는데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얘는 이제 사실 예전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사실 점화식 형태를 정리를 해주는 거를 앞에부터 하나하나 막 다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연습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게 아니거든. 근데 한 가지 기술을 입혀버리면 돼. 자, 바로 뭐냐면은 일단 A2는 A1 더하기 1이잖아. 맞지? 그러면 A3은 A2 더하기 3이지. 그런데 A2가 A1 더하기 1 더하기 3이잖아. 오케이? 한 번 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5인데 세 번째 항이 얘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대입한 걸로 하나하나 뿅뿅 나오는 게 아니라 돌려보다 보면은 두 번째 항이 이거였어? 근데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에다 3을 더한 거야? 이걸 엎어버리자고 여기다. 그럼 20번째 항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 A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해서 됐어요? 네 번째 항일 때는 항이 3개였잖아. 그럼 20번째 항일 때는 항이 딱 19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이어야 되는 거야? 37까지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항은 1이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잘 나오진 않고 잘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특정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3개 정도를 나열을 했는데 안쪽 거에다가 쏙 넣을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형도 그렇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항점화식이라는 형태가 내가 아직도 기억나. 딱 2013년도에 둔산동에 진짜 되게 잠깐 있었을 때 그때 이게 빠져가지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럼 이전까지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지? 막 되게 막 좀 이상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만년고에 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요 끝났으니까 넘기고 사실 이 문제 유형인데 그러다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2학년 때 그 친구가 2학년 때 지금 졸업한 지 한참 됐지만 그 친구한테 이거를 푸는 게 안 나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원래 안 나와야 정상인 건데 근데 그래도 수학 공부하는데 이게 그래도 여기 깔려있고 나왔는데 연습은 해보자고 우리 했더니 자기도 오케이를 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근데 학교 쌤이 이렇게 만년고였는데 학교 쌤이 가다가 야, 넌 이거 나오지도 않는데 왜 푸냐? 왜 이렇게 뭐라고 약간 핀잔 준 거야. 근데 그 시험에 나왔어. 근데 물론 이제 한 요 정도 난이도로 나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도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얘기했는데 n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가 2분의
4A1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해서 정리하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되고 나서 2 곱하기 A1이라는 게 핵심인 거고 A1이 3이니까 6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봐봐. 필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어. 자, 또 해볼게. 그럼 A3은 뭐가 돼요? N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한 거니까 3분의 5 곱하기 A2가 되겠지. 물론 여기 정리도 가능해. 6이 그대로 대입되면 계산 결과가 뭐가 돼? 10이 되거든.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네 번째 항은 n의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한 거니까 4분의 6이 되고 A3이 되겠고 세 번째 항이 12였으니까 2분의 3 약분하는 거에서 정리하면은 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의 규칙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방금 위에서 했던 3번 문제처럼 A2가 이거였기 때문에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A1이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이 위에 파란색 라인이기 때문에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A1이었던 거야. 그럼 30번째 항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바로 30분의 32, 29분의 31, 28분의 30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누적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근데 얘기합니다. 봐봐. 3번, 4번을 푸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데 이게 돌려보다 보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기술 남은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 누적시키는 거. 요것밖에. 뭐가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누적을 시키는 형태.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1번, 2번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듣고 갔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형태로 n이 1, 2, 3, 4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은 수를 넣어서 일단 돌려보자. 응? 돌려보는데 뭔가 다음 항들에서 뭔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규칙성을 못 찾겠어. 그럼 이렇게 전에 있었던 것들을 뒤쪽에다가 누적시키는 형태로 정리하는 꼴들도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그 꼴이 가능하다는 걸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참 시험 떨어졌어. 레벨 1 어렵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스키 타신다면서. 시중권 팔았어. 빡쳐가지고. 좀 장난이고 5명 봤는데 1명 붙었어. 근데 1명은 재도전이야. 1명도. 근데 쌤은 맨 처음 갔을 때 당연히 나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 나도 이 운동을 접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거의 한 15년이 넘었고 스노우보드 스키장을 다닌 지가 그러니까 쌤이 못하는 게 아니야. 되게 잘 타. 내가 막 점프하고 막 이럴 나이는 아니니까 솔직히 좀 힘들지만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 잘 되게 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잘 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석적으로 배워서 내가 정석적인 폼을 갖고 이렇게 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 타는 것 뿐인 거지. 딱 그런 차이인 거거든. 근데 시험은 정석적인 폼을 보는 건데 나는 그렇게까지 폼을 디테일하게 보는 줄 몰랐지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 기본 자세가 되게 좀 꾸부정하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대. 난 이번에 알았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스노보드를 탈 때 니는 당연히 스키장을 안 가본 친구들은 스노보드는 당연히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키장을 가서 스노보드는 이렇게 타 맨 처음에. 그럼 어떻게 나가냐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알아가면은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몸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보드가 돌아. 나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잘 타려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는 충분한데 내가 그거를 잘 제대로 못 배운 거야. 나도 이제 뭐 아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막 이랬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나도 알려주면서 내 개념을 확립시키고 그대로 이제 배웠던 건데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도는 걸 이제 토사이드 턴이라고 해서 토턴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도는 걸 이제 힐턴이라고 하거든. 근데 쌤이 맨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 지금도 알려줄 때 이렇게 해주거든. 근데 거기 감독관이 지금 내가 2번이었는데 2번 시험자분은 이쪽으로 할 때 이렇게 넘기는 경향이 있대.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너무 소름 돋는 거야.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배운 줄 어떻게 알았지? 그걸 아는 거잖아. 그걸 딱 보고서 이 사람은 내가 15년 탔다고 했잖아. 15년 전에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야. 얼마나 잘 타겠어. 이만한데 점프하더라 이렇게. 좀 되게 신기했어. 아무튼 그랬는데 야 이게 딱 시험 봤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처럼 이제 좀 이제 20살 되고 하면은 얼마나 막 혈기왕성하고 막 화도 많고 막 이렇단 말이야. 나도 되게 화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정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사람이. 근데 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고. 근데 시험을 봤는데 이게 겸허히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되니까. 물론 이제 나도 이제 뭐 뭔가 배우는 거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나도 평가를 해보잖아.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얘기해주고. 이제 나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나는 그걸 또 고치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을 딱 봤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일단 떨어졌는데 평가는 3시간 뒤에 나오는데 떨어졌는데 혹시나 붙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붙여준 거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 겨우 떨어졌어. 네. 속상하진 않은데 욕심은 좀 나더라. 재도전 하려니 겨울이 끝나가고 있고 애매하더라고. 시중권도 지금 팔아가지고. 자, 아무튼 다시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지. 그래서 명절 끝나고 2월 21일 날 배드민턴 대회나 나가려. 지금 쌤이 2급이거든. 2급. 쌤 지금 한 2년 정도 쳤어. 그러니까 거의 초보 수준이야. 2급이고 그 위에 D급, 그 다음에 C급, 그 다음에 B급, 그 다음에 A급 이렇게 위쪽도 엄청 많아. 막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2급인데 저번에 대회 나갔는데 3경기 했는데 1승 2패 했거든. 1승 2패 했는데 1승 한 게 어디야.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볼링 치려고 다시. 볼링 최근에 한 번 다시 쳐보니까 좀 재밌더라고. 이게 예준이가 집에 있는 거 빨리 처리 좀 해. 자, 아무튼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곱하고 더해주고 있는데 숫자 넣어서 돌려보는 과정이 되겠고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죠. 뒤에 문제들도 되게 쉬워. 많이 쉬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6번까지로 정리합시다. 6번까지로. 자, 풀어봐요. 시간 조금 줄게요.
혹시 샤프 뚜껑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까?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예시고 마찬가지 그냥 돌려주는 문항인데,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게. 모고 시작하면은 3월달 모고 시작하면은 그때도 또 얘기는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들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에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넣어봐. n의 자리에다가 1을 명심해야 돼. 자기 눈에 한눈에 휙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럼 더 많이 써야 돼. 글 양이든 그림의 설명이든 뭐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니면 많이 읽어보든가 뭐라도 해보든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늦고 결과도 안 좋아. 무조건. 됐지? 근데 봐봐, A1이 뭐야 지금? 1이잖아.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지. 그럼 A1이 1이니까 A2가 뭐가 나오는 거야? A2가 1이 더해준 2가 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줘? 다시 써야지. n의 자리에다가 이번에 뭐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이 고생을 해야 돼.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고생을 해서 맞아본 친구들은 다음번 시험에도 그걸 쓰고 있어. 자기가 아는 거야. 써서 맞았다는 걸. 그치? 물론 줄이는 작업들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막 절대적으로 막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자고. 근데 A2가 2니까 아래 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짝이 뭐야? 3이야. 또 쓰는 거야. A4는 난 여기다 그냥 쓸게요. 지금 시간상 이렇게 잡았어. 근데 세 번짝은 뭐가 돼? 3이 됐으니까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2를 해서 네 번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네 번짝은 뭐가 돼? 1이 돼버리는 거야. 1, 2, 3 1, 2, 3 1, 2, 3 1, 2, 3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29번장은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규칙이 간단하게 나왔고 구조도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풀기는 당연히 쉽지. 쉽게 된 거고. 근데 구조가 어려워도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뿐인 거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도 지금 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지금 7번도 빼도록 하고요. 8번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도 빼도록 7번, 8번 뺄게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 내내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 다 뺍니다. 여기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트렌디하지 않아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오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빼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3월, 6월 막 모의고사에 갑자기 막 그런 것들이 출연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 건드려도 괜찮으니까 그거 일단 가만히 생각하시고, 자 분명히 얘기합시다. 2월 10일 날 일단은 최종 점검 일단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 원 파트 부분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 채워놔. 알겠지? 농담 아니야. 답지를 베끼건 뭐하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모고에 넘어가서도 계속 확인을 할 거거든. 근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연습한 시간이 분명히 도움은 많이 돼.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목요일날 따로 얘기하지는 말고 목요일날까지 검사 따로 안 할게요. 양도 있고 수습하는 시간도 충분히 줄 테니까 2월 10일날 일단 보도록 하고, 그때 안 되면은 수요일날부터 와야 됩니다. 끝.